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30일 됐네요. 내일이면 말일인데 내일이면 3월달도 지나갑니다. 이제 4월달 꽃 피고 새가 운다는 4월이 돌아옵니다. 춘3월이라고 그러는데 춘4월이 맞죠. 춘4월. 요때 이제 좀 더 있으면 꽃이 피는데 여러분들 이화 아시죠? 백꽃, 하얀 백꽃. 또 백꽃도 크지도 않고 조그마하죠. 백꽃, 하얀 백꽃. 그 백꽃 하면 예시조가 생각납니다. 예시조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귀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옛 선조들이 지은 시인데 요때 아주 잘 어울리는 시죠. 이화에 월백하고 이화 백꽃이 하얗고 은하니 삼경인제 달빛을 이제 은하니라도 달빛 차가운 은빛 달빛이 삼경인데 삼경이 밤 12시쯤 된 거죠. 삼경이 이제 일지 춘심을 한 가지의 봄 마음을 자귀야 알야마는 여러분들 자귀라고 하는 새 이름은 뭐 두견새라기도 하고 뭐 부엉새라도 하고 이 자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옛 사람들은 자귀 부엉이 그런 거를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자귀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 정이 많은 것도 그것도 병이냐 죄냐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봄 밤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옛 생각 그런 생각 하다 보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요즘 시대 요즘 시기에 잘 맞는 우리 선조들이 지은 시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에게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구청에서 제가 구청장 후보 출정식이 있다고 안내드렸죠. 내일 오후 2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출정하실 때는 요즘에 저희가 다니면서 만난다든가 또 혹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권중광 청장 했는데 아니 나이도 많은데 뭐 또 나오냐. 그래서 내가 글쎄 뭐 제가 그렇게 청장에는 그게 뭐 의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 선후배고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를 그게 설득을 했습니다. 한 5달, 넉 달 넘어요. 5달 정도가 계속 저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가 권 청장은 부르도자같이 일을 했다. 권 청장은 밀짚 모자 쓰고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기억을 하시면서 근데 권 청장이 나온 이후에는 권 청장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일할 게 없어서 안 하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 쓰레기 수도권 쓰레기 문제 저 대형 쓰레기 저걸 우리가 옆에다가 우리가 끼고 안고 살고 청라에 수천 세대 아파트를 짓고 사람이 많은 인구가 사는데 거기 그 앞에 200m도 안 되는 데다가 대형 소각장을 안고 있고 발전소가 또 두 개나 있고 또 공단이 있잖아요. 주물공단도 있고 저 목재공단도 있고 검단 또 공단도 있고 이렇게 공단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지금 현재 더 권총장 나온 이후에 크게 변화되고 나아지지는 않니? 당신이 좀 나가서 제대로 좀 일 좀 해봐라. 당신은 이럴 거 다 뭐 알 거 아니냐. 또 하다 또 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해서 결국은 제가 한 5달 만에 그 선배, 후배, 그다음에 친구, 동창들, 또 지역에 있는 유지들 그런 분들의 설득에 제가 결국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국민의힘에 제가 국민의힘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후보 예비 후보 이 후보를 등록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나오느냐? 사실상 제가 아직 뭐 몸이 아프다든가 제가 좀 그러니까 그럴 것 때문에 못 나오지요. 하루도 안 나오고 뭐 할 수 있어도 안 하죠. 또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 해보니까 제가 보고 판단하는 데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냥 산적한 일이 있는데 그걸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또 일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따라서 무슨 안이든지 찬성 반대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서구의 근린공원에 그 썰매장공원, 운동장, 장미공원, 그 무지개 다리, 그다음에 썰매장, 그 물썰매장, 눈썰매장, 그다음에 수영장, 야외 수영장 이렇게 다 이게 공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시덤불 갖다 그 아주 완전히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한 겁니다. 제가 완전히 다 끝내놓고 나왔는데요. 그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또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구청에 가서 넉 달 반이나 그거 반대 데모했습니다. 제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도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아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소음이 나서 못 산다는 거 주변에서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 사는.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들으면 자기네가 자동차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음 나는 건 내가 방음벽을 하더니 나무를 방풍림을 심든지 막아줄 것이고 주차장은 내가 더 만드니까 그 주차장을 거기다 만드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두 가지 문제를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살다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거 만들지 않으면 운동장 하나 없어서 학교 운동장 빌려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나는 이건 무슨 이렇게 하고 싶어서 뭔데 내 사업이고 내 집 앞에 무슨 공원 만드는 거냐. 그것도 아닌데 난 가자동 살았잖아요. 가자동. 가자동이 2동에 나 현대 앞에 살았잖아요. 뭐 지금은 1동에 삽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도 계속 데모를 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교조에 있던 선생 뭐 했던 사람이 주모자가 돼가지고 그걸 반대하면 구에서 그 보상 돈이 나오니까 돈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내가 무슨 보상을 주고 뭐 합니까? 안 하면 그만두지. 보상 주든 뭐 내 맘대로 줍니까? 그게 다 그것도 법적 거쳐야 되고 뭐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아니 내가 바보가 아닌데 무슨 내 사업도 아닌데 내가 무슨 보상을 왜 주겠습니까? 보상 줄 돈이 어디 있고요. 그거 만드는 것도 그냥 여기저기서 뭐 그냥 국회의원들 졸라서 정부에서 뜯어오고 인천시장한테 그냥 가서 그냥 설득하고 그냥 가서 그냥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요. 그때 참 내가 볼 때 야, 국민들이 너무 몰라서 저러냐, 너무 지나치게 알아서 그러는 거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구청장 하다 보니까 실상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봉급이 많습니까? 난 그때 당시에 뭐 260만 원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다니다 동네 파출소에 또 뭐 수고 신다고 치안 잘 좀 해달라고 또 뭐 금일봉 주면 뭐 1, 2만 원 줍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저기도 뭐 저기 곡차라도 한잔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품위를 유지하는 거죠. 물론 구청장 업무 추진비 있지만요. 업무 추진비 제가 있어 보니까 그냥 활동을 제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그 저기 저 8월달 되니까 여름 저 휴가 때 8월달 되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전체가 1억 6천인가 때 얼마인데요. 추석 때 그 정도 노인회관에 뭐 참치 세트 뭐 그 돌던 거 아주 전부터 해오는 의례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돈을 다 거기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하면 제가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는 1년에 한 7, 8천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8월달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좀 조금 더 세우려고 했더니 또 의회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우려면 의회에서 또 의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또 안 세우죠.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한 내막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성에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그쪽은 별 재미는 없는데 실상 지금 제가 여기서 살면서 뭐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고 이런 거 다 지금 현재 잘 그걸 아는데, 자 선거 나가려면 돈 들지 무슨 뭐 돈 안 드냐, 또 그냥 가서 선거 운동 한다고 또 다니면서 그냥 부탁해 주지 않냐. 아 그런데 무슨 뭐 선거 때 되면요 뭐 이당 저당 따지더라고요. 아니 지역에 있는 일꾼 공무원이에요. 그 구청장은 당선되면 공무원 신분입니다. 정치 행사에 못 가게 돼 있어요. 아 공무원 뽑는데 공무원은 일을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저 계양에서 농사 많으셔요. 한 2년 병지시고 과수원도 있고 그랬는데 일꾼은 몇 명씩 뽑아요. 그 일꾼 뽑으면 1년 동안 일해주고 뭐 쌀 10가마, 그 당시에 쌀 10가마, 그리고 옷 그냥 싹 그냥 한 벌, 이렇게 양말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더라고. 그 당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꾼 뽑을 때 그냥 와서 이런다고 저기 누가 속에서 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일꾼 온 사람을 아버님이 시켜봐요. 낯질도 시켜보고 깎는 낯질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소 갖다 집에 소가 있으니까 밭 가는 거, 논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저기 저 지게질하는 거, 이걸 다 시켜보더라고요. 이게 시켜봐서 점심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봐서 이게 벌써 틀려 싹수가 틀리고 저기 저 어설프면요 그냥 차비 줘서 밥 먹여서 그냥 보내더라고요. 또 딴 사람 또 오고 해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저녁 때까지 밥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님 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이거지. 그렇게 일꾼을 뽑을 때 농사 짓는 한 가정의 일꾼을 뽑는데도 일을 시켜보고 이런 걸 보고 나서 뽑는데, 아 구청장이 일꾼 뽑는 거지, 아니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 대통령 뽑는 거니까. 구청장 갖다 뽑아놓고 그거 뭐 그다 모시고 살라고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참나 알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다 각자가 달리겠지만요. 일꾼을 뽑는 구청장 선거라면, 난 구청장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을 뽑는 선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일해본 거 하나도 없어 몰라. 그 사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공적으로 일꾼을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이런 모든 일을 했다. 그걸 검증하고, 그래 좋아.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럼 앞으로 뭐 한다는 거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일한 경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뭐 지연 학연 이런 연계가 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당선되려고 한다.
아니 또 외부에서 온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냥 찍는다. 뭐 저기 저 젊어서 찍는다. 경험 없어도 아니면 내 뭐 학연 지연하고 연계되니까 그 사람 찍는다. 예? 아니면 당으로 이 당 저 당 해서 당 찍는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좌파 정부가 이렇게 망쳐놓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아, 국민이 찍은 거 아닙니까? 중국 문통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탈원전해서 그냥 원자력 다 그냥 그 기술을 막치고 말이죠. 이북 눈치만 보냐고 해가지고 무슨 평화 해가지고 그냥 이북에는 그동안에 그냥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그냥 ICBM도 뻥뻥뻥 쏘고 말이죠. 그냥 중국 눈치만 보고 뭐 중국에 그래도 갔다가 중국에서 혼밥 먹고 말이야.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죠? 중국에 같이 대통령 쫓아갔던 그 기자들이 그냥 그 보안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래도 말이지. 그거는 간역히 말도 못하고 말이지. 이게 무슨 나라 꼴입니까, 이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판단해가지고 그래 일꾼 뽑는 거 정말 일 시켜봤으니까 하는 거 봤으니까 여 사람한테 한번 붙들고 그냥 안 해도 그냥 시키자.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래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민으로서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난 일 안 해도 좋아. 나 그 사람 되는 게 좋아. 그게 어디서 그게 저 가져온 그런 방법입니까?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게요. 나 일 안 해도 좋다. 그럼 할 말 없죠, 뭐. 할 말 없지. 국민들 이전 시대에 맞게끔요.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냐? 제가 한 업적을 갖다가 중앙당에 보냈더니요. 중앙당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이걸 그 가져간 사람한테 이거 진짜냐? 아, 진짜입니다. 아니 3년에 이걸 다 했더냐? 예, 3년에 그거 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1년을 정부에서 잘랐기 때문에 3년 아닙니까? 3년 다 한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거짓말하면요. 선거법도 위반이지만 우리 살아있는 공무원들이 아이 저 권총장 저거 뻥 치고 있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얼굴 되게 들고 다녀요. 아, 제가 그때 했다니까요. 저 가자 이당 동사무소 제가 들어가니까 임대에 있는 거 가자 이당 그 동사무소 그 땅 지하실 파가지고 그 지하실 파니까 물도 나고 그냥 밑에가 수렁 걷더라고요. 그 동사무소 지무소가 다 파일을 박았습니다. 공군이 말뚝 박아가지고 가자 그 이동 진주 아파트 뒤에 있는데 그거 동사무소 지은 거예요. 근데 동사무소 그때 기준이 저기 정부에서 권장상이 2층이에요. 내가 그래서 2층 같은 소리 3층으로 줘 3층. 3층으로 줘서 사무실을 남으면 동네 분유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방공연맹 이런 데 쓰게끔 해라. 그래서 3층으로 거기가 된 겁니다. 이게 가자 2동. 그래서 가자 2동 졌죠. 그다음에 가정 2동 한국 아파트 아래 그 아래에 그 주택가 가운데 진 거. 그 땅에 없어서 그 동네 그 남아 있는 땅 그 사서 동사무소 진 거예요. 그 다니시기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한국 아파트 상가에 임대에 들어서 살고 있더라 동사무소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세해 살고 있으면 그거 체면 쓰겠습니까? 응? 뭐 외부인들은 안 온다도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외부에서 오면 체면 쓰겠습니까? 예. 임대 세해 내고. 그래서 그걸 지은 겁니다. 예. 가정 이동. 신현동 저쪽 안에 있는 거 옛날 그냥 다 그냥 헐어져 있는 거고 그 동사무소 그쪽에다 옮겨가지고 신현동 사무소 번듯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서현동 사무. 그리고 또 동사무소 또 어디요? 청남 안에 쪽에 있는데 거기도 동사무소 경서동 동사무소. 경서동 동사무소 저쪽인데 그 무슨 아파트에 거기 지나서 어디에 거기 무슨 아파트다 경서동 그 골프장 지나가서 태평 아파트 그 태평 아파트 지나서 있는 동사무소가 지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또 연희동 동사무소가 그때는 공사를 먼저 하고 있더라고. 연희동 동사무소 나머지 다 정리해서 동사무소 다 완공지었었는데 그 연희동 동사무소 나중에 짓고 나니까 또 비가 오니까 옥상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놈의 비가 새서 밑에 다 그냥 물 차고 그래가지고 그거 물 잡냐고 그냥 또
방송 몇 번 고생 많이 했죠. 그 노인회관도 없는데도 이제 노인회관 짓고 그 가정 저기 저 성남 삼동 노인회관도 노인회관이 없어서 동노인회관 해갔다서 그 땅에 거기도 노인회관 다 지어서 그 준공제가 했고 가정 이동 한국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아래 골목에 있는 그 노인회관 그것도 거기 가도에 그 땅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 전주 서 있는데 옆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 노인회관 지어가지고 그 준공했지 않습니까? 성남 일동에 그 체육관 옆에 있는 서구 노인 복지회관 그 사임청 땅 아닙니까? 그 사임청 땅 사임청하고 얘기해서 그냥 정부 땅이니까 그저 공시가에서 그 사가지고 거기다 노인 복지회관 지었잖아요. 그것도 지일째 그 옆에 사는 아파트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그냥 뭐 노인회관 지은다고 또 항의하고 해서 그거 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실 파가지고 노인회관 지었지 않습니까? 짓다 또 밑에 이러는 사람이 또 어떻게 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도 그것도 또 아주 고민했죠 그냥 그. 하여튼 문화회관 그 있는 거 마저 그냥 다 준공해서 끝내버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거는요 그 당시엔 내가 무슨 자랑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현대건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현대건설. 그러니까 토목 건축 도시계획은 제가 아주 빠닥해요. 그래서 내가 시의원 때도 인천에 토목 건축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의원 중에서는 내가 사회단체에서 1등으로 내가 뽑힌 사람이에요. 그 사회단체에서 거기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인천시내 도서관이고 뭐고 다 공공기관에도 다 싹 배부했잖아요. 뭐 제가 그분들 잘 압니까? 뭐 경실련, 뭐 대학 교수단, 뭐 대학생단 무슨 뭐 사회단체 뭐 다 연합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조사해가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 지방 6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려면 일꾼을 선택할 거냐고. 일꾼이요. 전에 제가 있을 적에 정동석 씨라는 구의원이 있는데 그 양반이 군대 출신인데 상위 군인입니다. 몸도 좀 다치고 말도 얼얼합니다. 다쳐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당선됐어요. 그분이 왜 당선된 줄 아십니까? 동네 쓰레기 치고 그 도로에 가서 그 건널목에 학생들이 댕길 적에 이거 이 신호 이거 하는 거. 예? 건널목에 가서 아침에 애들 학생 날 같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리고 뭐 거리 질서하고 그냥 뭐 쓰레기 치고 동네에서 어떤 문제 있으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라라 가가지고 그냥 이걸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무슨 다른 정상인 사람하고 비교하면 몸이 그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래도 그분이 당선됐어요. 이게 지방자치하는 시대는 그 지역에 있는 일을 그저 생활 민원 같은 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살면서 그분이 한 품행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야 딸 거 없어요. 그건 여야는 정치꾼들이 놀아놓은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지방자치는 정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정당 때문에 패가 갈려. 예? 뭐 민주패 무슨 예? 국민무패 패가 갈려요. 갈등이 진다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의회 가보고 시의회 가면요. 또 여야가 갈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또 어떤 건 그냥 뭐 이거 내가 옳다 이게 옳다 그냥 뭐 이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또 그래. 이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 이렇게 된 거예요. 중앙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요 한시적으로는요 정당을 딱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요 중앙에서 쓰고 있는 받는 그 중앙 세금 국세 그 중에서 세목을 하나 지방정부에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나온 후에 구청장들이 왜 할 일을 업적을 많이 못 올립니다. 아세요? 도시계획 건축 토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그분들이 강한 의욕이 없어요. 배심이 없다니까 배짱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세금 구세 받아가지고 구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기는요. 공무원들 월급 한 1,500만 월급 주고 미안들 가려고 도로 가려고 가로등 가려고 하수도 이런 거 이게 일반 행정원인데 돈이 다 들어가요.
그냥 저 때는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저는 그때 기술이 있었죠. 기술이. 최기선 시장일 때, 돌아가신 최기선 시장일 때 저하고 저 아주 뭐 절친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 뭐 친구라 같이 지냈는데 그 양반에 곁에 가서 살짝 그냥 노비해가지고 돈을 뜯어왔습니다. 1년에 50억에서 100억 CG가 뜯어왔어요. 중앙정부의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이 중앙정부에서 인천은 비교부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천은 자립도가 높다 해가지고 지원금을 안 준대. 그러니까 지방 그 도나 군, 그다음에 군 단위, 도 단위의 시 이런 데 다 예산해 줍니다. 전라도 전남 쪽에는 예산이 엄청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인천은 안 줍니다. 그래도 가서 살짝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좀 돈 좀 갖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진 거지.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뭐 내가 더 집 팔아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만들어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청장들은 그런 걸 안 해. 가서 해도 먹히지 않고 기술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어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 속박같이 알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들어서 그럼 당신은 어떡하냐? 지금 뭐 들어간다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민주당이 저고 당이 반대되니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뭐 쬐끔을 줄지 몰라도 뭐 돈 지급하겠습니까? 뭐. 그 당에 있는 같은 당에 있는 구청장 시장이라도 지금 돈을 끌어다 이런 사업비를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서 있는 사업을 이제는 경영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나 시의 같은 업길이 그 맞닥뜨리는 그런 거는 아닌 구가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구도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돈 버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직 몸이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미 제가 있으면서 생각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이제 제가 구청에 못 들어갔으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하면 또 뭐 듣습니까, 이게. 옛날에 모 시장은 저 청라 지역에 있는 거 아파트 단지도 개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파트 저 개발하기 전입니다. 그러지 말고 첨단 중소기업 단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인원이 살 수 있는 공장형 아파트는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일자리를 그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시세, 구세도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가까운 데서 일들 다니기 때문에 그 국민들 생활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건데, 거기다 아파트만 지면 분명히 저 서울이나 저 다른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게 들어온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만 자고 서울로 올라가든지 뭐 하여튼 외지로 나가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만 복잡해지고 지역에다 무슨 별로 저기 도움을 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서울서 올 적에 서울서 뭐 자기들이 차에다 있으면 차에다가 다 물건 사고 내려오는데 뭐 여기서 무슨 뭘 살 게 뭐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거북시장 옛날에 서구에서 제일 잘 된 데가 거북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부 침체돼 가지고요. 전부 다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옛날 거북시장은 좀 잘 된다고 해요. 인천에서 알아줬습니다. 인천에서요. 모래시장 알아주고요. 부평시장 알아주고 거북시장 알아줬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거북시장 아주 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거북시장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아주 빠르졌습니다, 지금. 그게 다 그런 이유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분들이요. 내일 제가 2시에 제가 출정식 할 때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 내가 왜 나왔냐 그러면 내 선거 나이도 76세입니다. 나보고 나이도 많고 뭔데 그래요. 나이를 숫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또 떠나서 그 당신은 지금 나이가 50대밖에 안 되는데 나하고 한번 심자랑을 좀 해볼까요? 이거 팔씨름을 할까? 발씨름을 할까? 왼씨름을 할까? 아니면 뭐 지구 뛰는 걸 할까?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6.25 사변 때 피난길에 내가 어린 7살 때 어릴 때 내가 이 파편이 옆에 떨어져 가지고 이 다쳐 가지고 상처 오고 이 눈에도 배겨가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온몸 다치겠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았습니다. 예. 아버님이 그냥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연주해서 미국에서 약 사오고 그냥 그래서 그 약 먹이고 하여튼 아버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제 친구들 많이 다 아파요. 뭐 당뇨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하는데 아니 지금 아직 저는 멀쩡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저요 힘으로 나이로 하고 이 기억력 유튜브 제가 이거 헌전합니다. 제가 유튜브 좀 배워가지고요. 제가 여기 직원 젊은 애들 직원 죽으면 편하게 잘하죠. 근데 직원들이 그 죽으면 걔들 월급 줄 거 아니에요. 월급 얼마 줍니까? 암만 해도 최하 200만 이상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뭐 무슨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저 뭐 글이나 쓰고 책이나 보고 아이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무슨 내가 월급 주겠습니까? 그 유튜브를 이걸 내가 하는 것도 제가 이거 방송을 해서요. 유튜브 하려면 편집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또 읽고 읽고 이렇게 해서 이 프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시간 방송도 있는데 실시간 방송은 여러 가지 주의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이 자료 뭐 외국에 들어가서 그냥 인터넷 들어가 다 뒤지고 국내 거 다 뒤지고 해서 제가 그 프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사람들 그 유튜브 방송 그기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저같이 저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찍지 않고 돕지 않으려면 뭐 나이 따지고 못 따고 당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점잖게 안 따지면 돼. 나는 이 정치한다고요. 아버님이 저한테 그 아버님의 유언 같은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너는 금전 그런데 너는 연연하지 말고 넌 죽었다 보너스 인생 아니냐 다시 살아나는 사람 아니냐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 그런 거를 위해서 네가 거기다 몸을 바쳐라. 그러면 네 명은 네 한계까지 네가 살 거다. 오래오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사실은 거의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현대건설 짓다가 나와가지고 나 거의 봉사했습니다. 저 성남동 새마을금고 그때 그거 창설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응? 그때 동장 신현동장 이도상 동장이 있을 적에 그 우리 거기 뭐 돌아가신 이한수 씨, 돌아가신 한영주 씨, 뭐 황성금 씨, 뭐 그 저 박성로 씨, 뭐 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머니 털어서 연탄 사고 석유 사고 애들 그 저 직원 여직원들 한두 명 있는 거 월급 주고 그래서 키운 게 새마을금 거예요. 지금 그 새마을금 서부구 새마을금을 고쳐가지고 자산이 무슨 3천억 된다고 합니다. 내가 245억을 만들어놓고 나는 그때 시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시의원에 가버린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그 김준경 씨라고 동장하는 사람들한테 밀려주고 나와버렸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봉급 보너스 수당 뭐 다 받습니다. 이사장도 아마 그 저 봉급이 뭐 최하도는 뭐 5, 600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먼저 고생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 때 서구에 그 많은 일들을 해놓고 기반을 어느 정도 해놓은 거 위에 그 다음에 있는 그 청장들이 그 터도에서 이게 그 직을 유지해 온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할 게 없냐? 서구 저 쓰레기 맵지, 저기 다 하고 들 거예요. 수도권 쓰레기 맵지, 그 다음에 소학장, 그 다음에 도로, 전철 문제, 저 검단에 수천에서 짓는 거 다 하고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우리 선배, 후배, 뭐, 저 친구, 동료, 지인들이 끌어내려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구의 유지들이 끌어내서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정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태평 아파트 부지도 내 땅이고 내 상가 몇 개 있는 거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48억을 쓴 사람이에요. 48억. 내가 무슨 춘바람 쓴 것도 아니고 뭐 난 화토짝도 모릅니다. 정치한다고 정치헌금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구민들이 그렇게 해서 일 많이 하고 내가 정치 다 까먹었다고 우리 구민들이 저한테 무슨 뭐 밥을 삽니까? 커피를 삽니까? 그런 걸 못할 망정 선거 때 되면 아니 뭐 나이가 된데 뭐 또는 뭐 했는데 또 나오 내가 하고 싶어 한 사람이 내가 시장 나오면 모를까 구청장 한 사람이 뭐 명예 때문에 나옵니까? 아니 제가 일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알면서 일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신법입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이 있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그 지가 사람이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니 지금 여당 민주당에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 문통이 잘한 거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옵니다. 나는 내가 뭐 전부 정치인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 쫓아다니기는 또 얼마나 될지 몰라도 모든 걸 못한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버님이 잘한 거 있으면 아버님 잘한 건데 이거 안 되면 아버님 그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님 좀 생각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겁니까? 사람이 옳은 걸 옳다 그런 걸 옳다 해야지 옳은 건 덮어두고 그런 것만 얘기한다. 그게 무슨 신법입니까? 그게 무슨 이제 그게 무슨 지식이네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다 공부는 고등교육 이상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열의가 안 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6.1 지방선거에는요. 일꾼을 뽑는 선거, 정당을 뽑는 게 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 일한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봐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부정하고 뇌물 먹지 않은 사람, 돈이 없어서 뭐 밥이나 술을 어떻게 얻어먹은 적이 있다든가 뭐 어떻게 돈을 빌려 쓰고 조금 못 갚은 게 있었다. 뭐 이런 건 또 몰라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기 직을 가지고 뭐 불법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 뭐다. 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구청장 때 얼마나 청렴했는지 청렴 대통령 저 구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금서 다 그냥 뽀록 나오지 않아요. 다 들통 나는데 뭐 왜 뽀록입니까? 저는 거짓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없는 건 없는 거고 제가 없는 건 없는 거고 없습니다 하면 제가 이 정치한다고 들어간 적이 상가도 팔아서 내가 그냥 대통령 선거 때 내가 헌납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뭐 제가 뭐 그때 특혜 받은 거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하여튼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지방선거에 여러분들이 후보를 면면히 살펴서 선택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장 구청장은요 그 행정기관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도 눈 감고 덮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명한 시민, 현명한 구민입니다. 그분이 현명한 유권자고 현명한 구의 유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참고하셔서 뭐 잘 아시고 잘 하시겠지만 일부의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분들은 좀 이번 기회는 지방선거에는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뽑겠다 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뭐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코로나는 감기입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감기약 같이 약 잡수고 3, 4일 잘 쉬시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이 아주 약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죠. 왜냐면 면역력이 약하니까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서구청 옆에서 제가 구민들한테 비언도 얘기하고 중앙에서 또 높은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저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저한테 또 민원도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많은 저기 지도 편달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더욱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2시 행사에 나오십니다. 2시 전에 1시간 전에 아마 1시쯤 그때부터 서울에서 자원봉사로 오신 분 그런 코미디언 또는 그 진행자 이런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무리오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드리는 시간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왕 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